주도 업종이 있을 땐 장이 잘 안 빠져요. 그건 저의 신입사원한테도 배웠던 얘기거든. 지금은 주도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장 잘 안 까질 것 같다 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섹터들 자체가 뭔가 내러티브로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게 테마성, 이게 아니고 다 국내에서 잘하는 업종이잖아요. 이익도 되고 해볼 만한 업종, 기술력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업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심 업종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도성으로 생각했었던 방산, 조선, 엔터, 피부미용 의료기기까지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 시즌의 히어로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태어나고 있는 거는 신재생입니다. 이것도 일부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심 업종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각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사는 나토에서 방위비 분담금 5%까지 올라야겠다라는 트럼프의 압박 아닌 압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뷰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 조선의 경우는 실적이 워낙 많이 나왔고 MRO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부터 계속 호재는 나올 것 같고요. 엔터요. 그러니까 엔터는 편하게 말씀드려요. 25년도 증위기입니다. 관세 피해가 아주 없는 섹터. 아주 없다기보다는 관련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아티스트 컴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 엔터요. 그리고 피부용 의료기기. 요거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5월 휴가 많았었죠. 휴일 때 외국인 관광객 늘어났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늘어난 걸, 그들의 카드 사용액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피부과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19년도 사드 이후에 굉장히 늘어났고, 와서 실제로 그들이 구매하거나 일단 소비했던 것 같으면 대부분이 카드가 많았다. 중국도 늘었고 미국도 늘었고 동남아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에 국한돼서 올라갔던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피부미용 의료기기 좋아지겠죠. 그쪽에 한두 개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면 이 3-4개 섹터만 합치더라도 관심 종목이 10개가 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다 좋아요. 다 올라있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일단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게 신재생인데, 신재생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재생 안에서 세가 올라오고 있는 게 태양광과 원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태양광에 있는 종목 2개, 원전에 있는 종목 대표적인 2개. 요것도 역시 한 4-5개 추가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도 역시 15개, 20개 종목이 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아까 우리 업종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죠. 주도 업종이 있을 땐 장이 잘 안 빠져요. 그건 저의 신입사원한테도 배웠던 얘기거든. 근데 이분은 지금은 주도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여기 올라가. 그래서 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잘 안 까질 것 같다 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섹터들 자체가 뭔가 내러티브로 그럴 것 같아서 이런 게 테마성, 이게 아니고 다 국내에서 잘하는 업종이잖아요. 이익도 되고 해볼 만한 업종, 그 기술력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 업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으신 매매 방법이나 시장 뷰는 어떠한가요? 일단 시장 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업종이 살아 있으니까는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고, 매매 방법은 이거예요. 최근에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실적이 워낙 잘 나왔죠. 그런데 실적이 발표할 때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오르고 신고가고요. 그런데 그 전에 2-3주 동안 다 쉬었던 거 기억을 하실라나요, 여러분들? 주가로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그냥 같은 비슷한 가격대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크게 의미를 가진 건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꽝 한 번씩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미국발 뉴스 혹은 방산 관련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다음 분기 기대가 되는 주식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분기까지 내가 매매할 요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2-3달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2-3달 남았으면 조금 긴 안목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3부에서 2차전지가 안 갔으니까. 뭐가 안 갔으니까는 지금 이쪽으로 바꿔 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바꿔 탔을 때 2달 횡보하다가 다 밑에 있는 거 가버리면 미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적어도 기술적 열어봤을 때 각 종목별로 조금 이평선들이 있을 겁니다. 61선, 21선. 그리고 그 과거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닿을 때마다 올려요. 이걸 뭐라 그러니까 주력 이평이라 얘기합니다. 방송 보면 주력 이평의 법칙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가 과거에 계속 올랐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게 주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방산에 있는 그 종목의 주력 이평은 21선이다. 혹은 B라는 종목, 조선의 B라는 종목은 얘 빠지는 60일까지 빠졌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현상을 봤는데 그 다음은 올리고 또 과격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들도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세 달 기다리기 싫으니까 마녀를 일단 팔고요. 그래도 이 주도 업종이니까 또 빠지면 또 사고요. 플레이어들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방산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섹터들은 이런 매매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하늘 모르고 꾸준하게 5일선 밟고 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피우미형 이런 쪽에서. 그런 쪽은 5일선 닿을 때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종목별 섹터별로도 매매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 종목 좋다고 사는데 왜 안 가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주력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썸씽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시고, 뭐 엔터라고 치겠으면 엔터도 각 그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1분기에 안 와서 2분기 오는 방탄은 뭐 편하게 얘기하고 6월달에 오니까는. 근데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 나는 들어올 때까지 버티겠느냐?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이익이 뻘치는 걸 보고 버티겠느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나는 못 기다리겠어, 2달까지. 그러면은 지금 컴백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 섹터는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생각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기깔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상 종목별로 봤을 땐 다 다릅니다. 얘는 이 정도 오르면 팔아야 되고, 얘는 팔 필요가 없고, 얘는 편하게 빠지면 사야 될 주식, 오를 때 쫓아야 될 주식이 다 국면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 직업상 개별 종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해 부탁드리고요. 개별 종목은 저희 고객들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따로 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죠? 종목별로 매매 방법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저희 방송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매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위에서 있는 섹터, 조선방사는 이렇게 샀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우리가 이번에 다뤘었던 반도체든 뭐 2차전이든 이 섹터는 이런 논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종목은 안 되고 좀 그렇고 좀 꾸준한 걸 좋아하거든요. 꾸준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반기 주식도 좋을 것 같고 뭐도 좋을 것 같고 배당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증권주라든지 아까 AI 내러티브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 중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가 전력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둘 다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은 애게 올랐어, 저거 뭐야, 이럴 수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한번 요런 것도 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왜냐면 저희는 직업 특성상 단순하게 내러티브만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요즘 투자자들도 그쪽에 반응도 안 하고요. 적어도 지금 조금 실적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좋은 게 예상되는 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는 다르긴 하지만 전력기기 일부, 그리고 증권주도 일부 상법 개정 기대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주환원 기대감, 여러 군들, 저 PBR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금융주 중에서 많이 오른 주식이 뭐였죠, 여러분들? 똑똑 뭡니까? 은행주. 은행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저점에서 2배 났거든요.
작년에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섹터는 증권주랑 전략기기 쪽에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매매 관점에서 차이점은 어떠한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좋다, 한국이 좋다라고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종목의 특성, 시장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꾸준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올라갈 때 15%, 20% 올랐다가 다음날 7%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특히 빅테크들이 추세를 잡으면 작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장 버리고 미국으로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세 잡은 빅테크들을 매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게 미국 주식인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은 변동성이 커요. 15% 오르고 다음날 6% 빠지고 5% 빠지고 막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A라는 주식 때문에 혹은 B라는 자산 때문에 내가 타격을 입었다면 빨리 복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국내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주식이 낫겠죠. 왜냐면은 천천히 복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엔비디아가 좋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그럴 때는 엔비디아가 맞고요. 내가 그 테슬라가 좋아요. 근데 그럼 테슬라 사야 되는데 이럴 수 있죠. 2차전지 중에서 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제가 테슬라 밸류체인 사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접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도 각각의 접근법이 달리 있는데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와 한국 주식을 봐야 하는 이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스스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꽤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시장이 발칵 뒤집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때는 제가 힘도 못 내고 갔을 거예요. 너무 빠지고 있다. 관세 왜 이러냐? 그렇죠, 여러분들? 뭡니까? 한 달 안에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막상, 그때는 정말로 주식이 2,300이 다시 깰 것 같았고, 막 2,000포인트 초반대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2,600이에요, 벌써. 그러면은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주가를 매일 보거나 했을 때 매몰되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매몰되지 않고 나의 평정심을 새길 수 있는 거는 저는 나에 대한 기깔난 공부라기보다는 계좌상의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린 이럴 때 신용 많이 쓰시니까 신용 쓰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게 많이 올랐다고 여기서 주식은 묻어둬야 되는데 막 묻어둘라 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